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2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마피. 하지만 관심조차 없다. 서대구 KTX 영무예담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길래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저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분양가를 찾아보니까 야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 이상 하락하는 거래 오늘도 많았어요. 매력이 뿜뿜 넘쳐 보입니다. 하지만 월드컵 때문에 관심이 없나? 사람들이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낳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근래 없던 현상 중에 하나, 여기 월배 아이파크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격이, 최근 매매 가격이 요게 3.85억이에요. 3.85억. 근데 최근 매매 가격보다 더 낮은 물건이 호가가 나와 있더라. 보통 호가대, 요 초록색이 호가대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여기에서 한 10% 정도 할인된 가격이 매매 가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양새였거든요. 아, 이거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구나.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매 가격에서 10% 정도 하락한다면 야, 저는 전혀 살 생각이 없는데, 야, 저 같은 사람도, 야, 관심을 가질 만한 가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 거기까지 떨어지겠나? 거기까지 떨어지겠나? 하던 것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초에 아마 5억 초반, 4억 9,500, 아마 그맘때쯤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을 때 서로 살려고 줄을 섰었죠. 근데 지금 4억 아래에도 매물이 몇 건이 있네요. 근데, 와, 이마저도 관심이 없더니 1년에 1억입니다. 1년에 1억.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목요일 큰 폭으로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목요일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또 조금밖에 안 오르더라고요. 요거 근래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전세 물량의 감소폭은 좀 생각보다 적었다. 11,674건. 월세 물량도 생각보다 감소폭은 조금 적었다. 7,177건. 매매 매물은 좀 감소 추세. 하지만 임대 매물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언제 꺾일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23건. 요거 보고 제가 오늘 제목을 붙여봤어요. 사람들이 아파트 이제 관심이 없나? 23건? 요건 좀 심하게 좀 적은 느낌 들죠. 그래, 23건의 거래량.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이 거래량이 조금 적긴 적었네요. 20건씩 거래량 나타날 때가 한 번씩 있긴 했어요. 아무튼, 일평균 55 혹은 33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180건? 근데 생각보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800건을 넘어서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동동이가 룸바든가요? 52평이가 12억 2천. 요거는 찐으로 상승했는 신고가입니다. 찐으로. 정말 이거 이렇게 쭉 그냥 갔다고 보면 됩니다. 쭉 가는 신고가 나타나는 거고요. 7314%죠. 대형평형도 버티기 힘들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는데 이 높은 전세 가격. 그만큼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면 더 많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마다 대형 평형이 폭락했다, 뭐 강남이 폭락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가격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오늘 하는 금리도 인상 발표하죠. 0.25% 군부를 계속되고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뉴스를 연일 쏟아냈어요. 사람들이 이마저도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관련된 뉴스도 많이 생산되지 않아요. 아마 0.25 오늘 할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산 1차 부르지오 대형평형 30% 이상 하락해서 6억. 거의 9자가 6자로 바뀌는 느낌. 월배상용대가 7자가 4자로 바뀌는 느낌. 요거는 불과 얼마 전까지 9평 가격이거든요. 34평형 가격으로 47평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전에 갈아타기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것을 또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집값도 떨어지고 너무 집값도 떨어지지만 이 가운데 또 누군가는 또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 오를 때는 이런 식의 갈아타기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들 수 있거든요. 자기 자본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만 된다면 오히려 기회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기나 하락기나 누구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꾸준히 가지고 부동산을 지켜보나 봅니다. 근데 대다수의 좀 하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떨어지는 시기에 아예 무관심해버립니다. 난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 조금만 관심을 상승기에 한 2배, 3배 노력하는 것보다 하락기 때 조금만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연경지구도 가격 크게 힘쓰지 못합니다. 호가는 연경지구 2년차가 22년식에
입주잖아요. 20년 입주인데 22년 되기 전에 제가 올 초에만 해도 2년차가 풀로 되기 전에 조사했을 때 매물 가격이 국편 가격의 호가가 보통 6억대였어요. 사실 매물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인 시장이잖아요. 2년차 되기 전에 매물 안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매물 안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인기가 좋은 아파트라서 매물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와, 찾아보니까 그 아파트는 정말 인기 많나? 매물이 없어. 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몰래 매물이 안 나와요. 현덕 청하람 고점 대비 25% 정도 했고요. 오늘은 거래량만 적은 것이 아니다. 거래 매매 가액도 갑자기 3억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택 3점 그린 쿼터 베스트 84제곱미터 30% 이상 하락해서 3억 7천. 요즘 층수도 괜찮은데요. 연식도 얼마 되지 않았고 나머지 한 10% 실곡 1편은 세상 25% 나머지 10% 15%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갑자기 3억 밑으로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월배 1편은 세상 25평형 2억 후반대 다음 거래가액 얼마인지 남산 그린타운 27평형 거의 35% 정도 하락해서 2억 7,500 어떤 가격대에 줄을 서는 현상들 또 외곽에 있는 아파트 지산동이 별로 힘을 못 쓰는 모습 야 이거 도대체 30 몇 % 떨어졌는데 보통 이 정도 떨어지니까 근데 요건 찾아보니까 요건 직거래가 같았어요. 요건 직거래 같았습니다. 나머지 20% 정도 떨어지는 모습 명곡 미래빌 31평형 가격 많이 빠졌죠. 3억 5천까지 하던 시 2억 천 수준 나머지 오늘 신고가도 3건이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면 10%씩 20% 30% 가격 낮은 부분 관심 있는 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거래량 많지 않았다. 일별 거래량도 그렇게 치고 나가지는 건당 거래대금도 그렇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요. 거래량은 800건대 계속해서 머물고 있고 정부에서는 또 무슨 대책을 내놓으려고 슬슬 군부를 떼고 있어요. 분양시장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아무런 콩고물이 없더라. 3억 미만 거래 비율은 좀 줄어들어요. 저 근래에 늘 증가하는 추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3, 4억대 그 전에 상상도 못했던 물건 가격들이 3, 4억대로 떨어지더라. 물론 3, 4억대에 있던 가격들은 또 2, 3억대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은 한 50건도 한 달에 채 되지 않네요. 비율은 5% 정도. 구군별 거래량 수성구 지역만 뒤늦게 규제가 대거 풀렸기 때문에 얼마나 거래량이 살아나나 보니까 저점 대비는 거의 2배예요. 저점 대비는 거의 2배. 이 저점일 때는 하루에 거래량이 1건 혹은 2건 요 정도 거래 일어났다면 지금은 거래량이 뭐 한 서너 건 정도 거래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성구 생각보다 아파트 많거든요. 생각보다 거래는 안 되고 있다. 분양권 거래량 11건. 분양권 거래 좀 많았어요. 직거래 비율도 여전히 많습니다. 거의 60%대 한양 수자인 근래 들어서 괜찮은 가격인 느낌이고요. 나머지 가격들도 5억대 어떤 부분에 줄을 서는 가격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역 오페라 W역이 좀 많이 아프죠. 한창 때 6억 8천까지 갔던 것이 4억 8천 수준으로 거의 2억 6억 8천 이것도 손피로 이거 6억 8천 신고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때 저 정도 가격이 높게 형성될 때는 손피도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누군가는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대구 KTX 영무예담 요거 오랜만에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4억 전후의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편 기준으로. 그러면 이때 청약 경쟁률은 어떠했냐? 별로 인기 없었어요. 57 타입은 이때는 1차 분양에 막 미계약 또 많고 미분양 되었다가 나중에 뭐 줍줍 갔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가서 결국 해결은 되긴 했어요. 이 수도권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이야기했던 그 지역인 것 같아요. 서대구 KTX 영무에다 수도권 사람들이 먼저 내려와서 투자한다고 했던 그 지역. 그럼 수도권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다고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분양가 대비 가격이 마이너스 한 5천 그 이상의 피해가 나오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이런 곳에 언급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전세 거래량 30건. 이것도 보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된다. 전세도 안 가고 집에 들어앉아서 월드컵만 보는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전세 거래량 졌습니다. 6월과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와중에 그래도 신고가가 나오는 것이 있더라. 네, 나머지 가격들 관심 있는 단지 있으시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요 월배 지역 3억 정도 거래, 동대구 지역 3억 정도 거래. 왜 제가 자꾸 요 지역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월배 지역 이쪽이 특히 많이 회자되거든요. 많이 회자됩니다. 월배 2차 아이파크 전세 가격 3억 4천.
아까 월배 1차 아이파크죠. 1차 아이파크는 매매 가격 뭐 3억 8,500. 갭 차이가 한 10%밖에 안 날 정도. 이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거래된 것 같습니다. 수성 알파시티 동안 IBC 전세 가격 3억 5천 정도 수준. 조금 더 인기 있는 지역은 3억 중반. 그 밑으로는 점점 내려가고 외곽 지역은 점점 내려가고 요 아파트들도 관심 있게 계속 살펴보시다 보면은 특정 지역별로 가격이 똑같이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아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앞부분 영상 설명이 길어져서 뒷부분은 잠시만 머물렀다가 갈게요. 여전히 월세 비중이 많이 높더라. 그렇다고 전세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요.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5천만 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오늘 금리 인상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혹여나 0.5% 저는 요게 맞지 싶은데 그래야지 미국하고 1% 기준금리 차이를 유지를 하는데요. 오늘 0.25% 차이를 0.25% 인상을 발표하게 되면 우리는 3.25%가 되고 미국이 다음 달에 빅스텝을 밟게 되면 아마 우리와의 금리 차이는 1.25%. 이거 감당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차이 난 적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그 시절에는 중국 경제가 한창 화랑을 보이면서 우리도 동반해서 엄청난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좀 보이던 그런 무렵이었고, 지금은 경제 성장률도 1, 2% 더 유지하기 힘든 그런 시국에 지금 미국과 격차가 벌어진다. 그래서 아무튼 뭐 쉽지 않은 시장으로 가는데 미국도 워낙에 빚이 많은 국가다 보니까 10년물 금리나 국채 금리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은 미국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어요. 미국과 지가 대등해졌나 봅니다. 3억 미만 비중 76%까지 올라왔고요. 그래도 4억 이상 비중 대구 사람들 이제 좀 기마에 있습니다. 기마에 있다는 느낌. 10% 비중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거래량 33건.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네. 이런 느낌. 며칠째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체 임대 거래량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때가 임대 시장은 제일 피크일 때거든요. 10월, 11월, 12월,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 이후는 또다시 이렇게 침체되는 이런 시장 흐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